EV 에비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EV 에비타를 보고 어차피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EV 에비타를 보고 EV 에비타가 낮게 형성됐느냐, 낮으냐, 높으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PER도 마찬가지예요. 낮으냐, 높으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낮을수록 좋은 거죠. PER이 낮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상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낮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저포주가 고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저포주는 저포주일 뿐이야. 오히려 배당이나 배당 수익률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PER 계수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나는 주가에 대한 부분, 즉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으로 나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PER이 높은 나산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의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 요런 쪽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봐야 될 지표. 특히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유보율, 그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것들도 하나씩 봐 보면서 기업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건실한 부분에 있는지, 특히 이제 요약 재무제표로 들어가거나 여기 기업계요. 재무제표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 매출 이익에 대한 비율, 판매와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재무 비율이나 재무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어요. 즉, 삼성전자, 매출액은 그대로 있고, 아니, 매출액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축 줄었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회사에 대한 부분. 매출액은 똑같아. 똑같이 1,000억 매출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엄청 늘었어?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나 땅, 아니면 투자한 자산들, 이런 자산들의 장부액으로 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땅 산 게 1억 원어치,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사는 땅이 있었는데, 공장 부지로 10억 원어치 10억 원 정도로 공장 부지를 사놨는데, 그게 주변에는 아파트가 개발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상권이 형성됐어. 그래서, 이게 상가지역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10억 원이 아니라 지금은 100억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부가 격으로는 10억 정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부가를 현실화시키면은 진짜 내재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서부 T&D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충남방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래서 SGNG에서 SG그룹이 충남방적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비용도 안 들이고 인수한 거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놓고 기업을 M&A 하거나 합병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재무 비율이나 아니면 재무 제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만 이제 시세 차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단기 트레이딩하고 짧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나는 기본적 분석 아파. 차티스트야. 난 차트만 보고 단기에 매매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짧게 매매하는 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인디F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매매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디에프는 이게 살 주식은 아닌데, 제가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인디에프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거는 살 주식은 아닌데, 최근에 빅3에 대한 회동이 있었던 상황이고, 빅3의 회동에 의해서 부연돼서, 그러니까 파생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디에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의 성장 가치도 분명히 있지만, 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 그래서 이 본질적 가치를 언제 주가에 반영을 시킬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경영진이 이 반영을 시키겠죠. 본질적 가치에 의해서 뭐 장부가 현실, 장부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보율로 돼 있는 부분을, 뭐 R&D나 아니면은 뭐 공장 개발, 아니면은 공장 부지를 산다, 뭐 이런 쪽에 고정자산이나 아니면은 R&D에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본질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주주들한테 환원시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면 실제 그 회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1000억, 일단 1000억 이상의 그 시가총액을 투자를 하니까, 보편적으로 1000억에 동일 비율의 1000억 정도의 그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현재, 이것을 이제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의 4배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4배.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거는 경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우데이터 설명을 제가 괜히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우데이터가 5,000원에서 4배, 5,420, 2만원 정도, 2만원 넘어가 있었으니까, 슈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움직이는 것처럼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움직여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따블이 나면, 만약에 10,000원짜리 종목을 세팅을 해서 끌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2만원으로 만들면 손실은 안 납니다. 그죠? 수익이 좀 나요. 그렇지만 고수익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어렵게 세팅을 하고 뭐하고 로비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3배는 나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더 내면은 대박이 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때 아마 시기적인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제가 조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건이 만들어진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쪽도 분명히 안정성을 따져야죠.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안정성을 따지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요. 그쵸? 거기에 제가 한 서너 가지의 조건을 달고 쳐다봤을 때, 나라면, 이런 생각들은 나라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자금이 그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부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고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직접 봐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분석을 알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만 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매에 대한 시점을 찾는 데에 그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데, 기술적 분석과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조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리스크면 리스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차트만으로는 볼 수 없어요. 차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석을 하고 내용을 보고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차트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단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중기 아니면은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만 되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한정 기간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다 이자를 내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계속 그대로 끌고 가진 않죠. 그럼 지금의 당장 한 달이나 한 달 이후에 10% 20%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보자. 그리고 연말까지 얘가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얘가 3배수로 움직인다면 3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투자 진짜 잘했다. 다른 거 뭐 다 그 손실이 나도 이쪽 부분에서 다 케어를 하고 수익을 다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낸 게, 그렇게 해서 저로의 그 부분으로 만들어낸 게 다우 데이터예요. 다우 데이터는 다우 기술 자회사거든요.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회사의 매매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투자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훨씬 더 그 난해하고 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그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더 크게 늘릴 수 있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 별로 보지도 않아요. 가격에 대한 부분 별로 보지도 않아요. 그 회사에 대한 현재의 가치, 그다음에 가격과,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들. 차라리 그 대주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가 무슨 일 하나, 누구 만나나, 그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탐정 고용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게 다 비용이에요. 비용에 대한 부분. 다만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각각의 종목마다 세력이 하나씩은 있다. 작은 세력이든 큰 세력이든 하나씩 있다라고 할 때, 그 세력이 대주주의 용인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대 대주주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저게 지금 되게 이상하게 올라오는데 라고 한다면 대주주의 용인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밝혀지지 않을 뿐이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분석,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간, 그러니까 내 자금이 정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냐, 단기 좀 짧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금이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이제 진짜 젊다, 젊은 층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고요. 연세가 들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회 기반이라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여유 자금이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즐기면서,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매매에 대한 쾌감이죠, 그죠? 수익 났어요.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의 이상위, 이것만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자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큰 자금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이 20억이 있으면 그걸 맨날 매매해요. 인디F 사가지고 얼른 뚝딱 팔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와 좋다 이거 얼른 팔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지, 그죠?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든지 아니면 현대차를 사든지 진짜 많이 내린 거 위주로 움직일걸요.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거는 대형주고, 그 부분이 뭐 몇십억이 들어간다, 몇백억이 들어간다 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가치가 충분하다.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충분한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저거 봐라. 저거 움직이는 부분을 포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사가는 겁니다. 그게 주식 농부예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패널들이 얘기할 때 나는 기본적 분석만 봅니다. 아니면 자기는 뭐 기술적 분석만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거의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큰 자금에 대한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시기,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거기에 있고, 매매에 대한 시기, 그죠? 매매 시점, 시기, 매매 타이밍, 이것들은 기술적 분석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참조를. 그래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 분석을 먼저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패션이다. 그러니까 그 패션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패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계절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유출을 해서 매매를 하면 크게 다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주가가 내리고 힘들고 빠지고 막 뭐 등락을 있고 이런 것은 그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크는 진짜 못 견딥니다. 그거는 암만 좋은 종목이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뭐 부도나면 끝인데. 그러니까 코롱 티슈진이나 아니면은 일단 근간을 흔들어 놓은 그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뭐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상한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서 단타를 쳤다, 뭐 수익이 났다,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작은 금액은 투자할 수 있어도 몇 억씩 몇십억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돼요. 여러분들 크게 자산을 늘려가고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이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연륜이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뭐 전투적으로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취감과 삶의 여유적인 부분을 찾는다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에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툭툭 단기 매매도 하고 실제적인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번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만약에 이제 10,000원 아래짜리다 그러면 적어도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있어야 돼요. 한번 매매하기 시작하면. 그래야 진짜 큰 돈 냅니다. 10만 주 정도만 돼도 10만 주에서 한 30만 주 정도 살 수 있는 거 해봐야 진짜 한 3억 정도? 30만 주만 3억이거든요. 3억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30억에서 그 이상으로도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실상으로는 하나의 종목, A라는 종목을 사도 된다, 사면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내재 가치로 들어가면 워렌 버핏은 다 그렇게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투자의 방법적인 부분을 제시하려고 교육을 한 거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습득할 수 있게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고치시켜서 흥분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치시켜서 딱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거든요.